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순옥시 국밥 간판에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빗방울이 간판에 희미한 불빛을 타고 반짝이며 늦은 시간까지 식당을 지키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식당 안은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에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눅진한 국밥 냄새와 함께 희미한 김치 냄새가 섞여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식당 안쪽 주방에서는 70세 김순옥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국물과 씨름해온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만들어낸 국밥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허리를 두드리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삭신이 쑤시냐? 비가 와서 그런가? 그 옆에서는 42세 딸 미소가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엄마 순옥 할머니의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미소는 엄마 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소가 다가와 순옥 할머니의 굽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러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리할게. 이제 지우랑 들어가서 쉬어.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는 12세 손녀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색연필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맛있는 국밥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맞춰 색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파? 내가 주물러 줄까? 아니면 파스 붙여줄까? 12세 아이답지 않게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피곤했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행복이 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괜찮다. 이것만 정리하고 사는 게 참. 이렇게 일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김순옥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와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미소와 지우는 그런 김순옥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새 모녀의 눈빛 속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오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식당 안의 따뜻한 불빛은 밖의 어둠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식당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식당 안을 엿보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물에 번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잠시 머물렀던 그림자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초췌한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식당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 모녀는 그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변에 드리워진 낯선 기운은 곧 이 평화로운 공간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식당 안의 따뜻한 불빛과 밖의 차가운 어둠 사이의 경계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낡은 국밥집의 주방에는 이미 뜨거운 김이 자욱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순옥 할머니는 이 국밥집을 지켜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어 오순도순 꿈을 키웠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옛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옥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어린 딸 미소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밥솥 앞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셀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딸 미소를 번듯하게 키워냈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손녀 지우까지 품에 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에게 이 국밥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딸을 키워낸 삶의 전부였고 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뜨거운 국물과 씨름하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칼질을 하느라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성한 곳 없는 손마디와 시큰거리는 무릎은 평생의 고단함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우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재롱에 웃고 딸 미소가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에 순옥 할머니는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손녀 지우에게 순옥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국밥을 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딸 미소는 젊은 시절부터 엄마 곁에서 함께 땀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마와 같이 국물을 우려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미소의 남편, 지우의 아빠는 그런 미소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미소는 엄마와 함께 땀 흘리며 가족의 삶을 꾸려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노쇠함과 힘든 식당 일을 걱정했고 하나뿐인 딸 지우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엄마의 고집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딸 지우의 철없는 모습에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 모두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미소에게 국밥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이자 딸에게 물려줄지도 모를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손녀 지우의 일상은 여느 초등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편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늘 식당으로 달려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힘들어 보일 때면 작은 손으로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났지만 아직은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한 12세 아이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할머니와 엄마 곁에 있는 것이 지우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점심시간, 단골 손님들과의 정겨운 대화, 세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 등 식당의 풍경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늘 맛있는 냄새가 배어있는 공기까지. 이곳은 새 모녀의 삶의 터전이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밖의 차가운 세상과는 다른 따뜻함과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국밥집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빗속을 헤치고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은 순옥씨 국밥집에는 반가운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 식당에서 몇 블록 떨어진 건물 앞에서는 한 남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민으로 나이는 40대로 보였습니다. 낡은 외투는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작은 사업을 하며 나름 성공을 꿈꿨지만 갑작스러운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독촉 전화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아내의 병원 서류 봉투와 딸의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진 속 해맑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오직 아내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김철민은 며칠 전부터 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순옥씨 국밥집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손님이 많아 보이는 그 식당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 주변을 서성이며 마감 시간을 살피고 식당 안의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이 그의 절망적인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당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내의 수술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식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따뜻한 불빛과 밖의 차가운 어둠 사이의 경계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순옥씨 국밥집 주변에 낯선 남자가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꾸 식당 앞에서 서성이네. 순옥 할머니는 그저 혀를 차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자의 행동은 단순한 지나침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 국밥 한 그릇 시켜 먹는 법도 없이 그는 늘 식당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식당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식당 앞을 느린 걸음으로 오가며 창문 안을 힐끔거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딸 미소는 엄마 순옥 할머니보다 먼저 그 남자의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엄마와 함께 식당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미소의 눈에 그 남자의 반복적인 행동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 며칠째 자꾸 식당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아. 미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딸의 말에 별일 있겠냐. 그냥 갈 데 없는 사람인가 보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옥 할머니에게 세상의 위험은 늘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달랐습니다. 엄마와 사랑하는 딸 지우가 있는 이 공간에 드리워진 낯선 그림자가 불안했습니다.
미소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손녀 지우 역시 그 남자를 눈치챘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식당 밖을 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남자가 식당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우에게 그 남자는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무섭기도 한 존재였습니다. 왜 자꾸 우리 식당 앞에 있을까? 지우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그 남자를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는 시간, 옷차림, 행동 패턴 등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주로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에 나타나 식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초췌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그의 절박한 사연을 짐작하게 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 주변 CCTV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혹시 저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은근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어른들은 놓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심하게 떨거나 주머니 속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 혹은 식당 간판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왠지 슬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도 이제는 그 남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엄마와 지우를 위해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빗줄기가 아침부터 내리더니 밤이 되자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순옥 씨 국밥집에는 순옥 할머니와 미소, 그리고 지우새 모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감을 서두르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의 삭신의 수심과 장사 뒷정리로 피곤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순옥 할머니는 작게 신음하며 식당 한 구석 의자에 잠시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미소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설거지 소리만이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소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식당 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빗물에 번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식당 밖 어둠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주변을 서성이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듯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미소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우 역시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식당 문 쪽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남자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자를 쓴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식당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낯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에 따뜻한 공기와 밖에 차가운 기운이 뒤섞이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아직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고 미소와 지우는 숨을 죽인 채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의 시선이 마침내 식당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낡은 외투는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는 식당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순옥 할머니가 앉아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미소와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검은 모자 아래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는 순옥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본 순간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주변을 서성이던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모자 아래 가려진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운에 순옥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순옥 할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몸이 굳어버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순옥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돈 내놓으시오! 순옥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순옥 할머니의 반응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빨리! 돈 내놓으라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고 그의 손이 순옥 할머니에게 뻗어왔습니다. 엄마 순옥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미소는 주방에서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미소를 덮쳤습니다. 엄마, 안 돼. 미소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12세 손녀 지우. 지우 역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지우의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고춧가루 통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국밥에 넣어 먹는 고춧가루였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담긴 투명한 통이 지우의 눈에 들어온 순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거면 남자가 순옥 할머니에게 더욱 거칠게 다가서는 순간 12세 손녀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고춧가루 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작은 외침과 함께 지우는 고춧가루 통의 뚜껑을 열고 검은 모자 아래 가려진 남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허공을 가르며 남자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콜록거렸습니다. 눈과 코가 따가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그의 얼굴과 옷에 엉겨 붙었습니다. 검은 모자는 그의 머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얼굴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소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방 한 구석에 설치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미리 연락해둔 근처 상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미소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상벨 신호와 동네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춧가루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콜록거리던 남자는 순식간에 달려든 경찰과 사람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엎어진 의자, 쏟아진 물건들,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고춧가루.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몸으로 손녀 지우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지호가 할머니를 살렸어. 순옥 할머니는 손녀를 꼭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지우 역시 할머니 품에 안겨 무서웠던 마음과 안도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소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무서운 위기를 넘긴 세 모녀의 눈물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소란이 잦아들고 경찰이 남자를 데리고 나간 후 순옥 씨 국밥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의 긴장감과 공포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엎어진 의자들, 바닥에 흩뿌려진 고춧가루, 그리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세 모녀만이 그날 밤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미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너무 놀라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우가 어떻게 고춧가루로 남자를 제압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딸 미소 역시 옆에서 당시 지우의 침착하고 용감했던 행동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경찰과 미소에게서 지우의 용감하고 기발했던 행동에 대해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하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미소 역시 대견한 딸 지우와 안도하는 엄마 순옥 할머니를 보며 눈물지었습니다. 무서운 위기를 넘긴 세 모녀의 눈물은 공포와 안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절박한 남자의 사연이 밝혀졌습니다. 김철민이라는 이름의 그는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아픈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가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옥 할머니와 미소는 그의 사연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악당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한 가장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의 절박한 상황은 현실의 팍팍함과 그로 인한 씁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미소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 들이닥쳤던 어둠의 그림자가 사실은 한 사람의 무너진 삶에서 비롯된 절규였음을 깨달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세 모녀는 식당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에 흩뿌려진 고춧가루를 쓸어 담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모녀는 식당 방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켜주고 싶었어요. 12세 아이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순옥 할머니와 미소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용감한 줄 몰랐다. 할머니가 미안하다. 무서웠지. 순옥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소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야. 두 사람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는 내가 두 사람 다 지킬 거야. 미소의 목소리에는 든든한 책임감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세 모녀의 눈빛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위기를 함께 겪으며 세대 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며칠 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옥 할머니와 미소, 지우에게 달려와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순옥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소 씨, 지우가 그렇게 용감했다면서요. 대단해요. 지우야, 정말 용감했어.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 덕분에 순옥 씨 국밥집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손녀 지우를 볼 때마다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손녀에게 그런 용기와 기지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자신을 지켜준 손녀가 더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우 역시 할머니를 지켰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미소는 엄마와 딸 두 사람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세 모녀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세 모녀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 씨 국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예전처럼 바쁘게 일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딸 미소는 엄마 곁에서 든든하게 식당을 돕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는 이제 조금 더 의젓해진 모습으로 학교를 마치면 식당으로 달려와 할머니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비 오는 날 저녁, 순옥 할머니 국밥집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식당 안에서는 순옥 할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미소와 지우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처럼 세 모녀의 삶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무서운 기억은 아픔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세 모녀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